이어서 이슈 인터뷰 하는데요. 장애인 단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논쟁이 일고 있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입장, 그리고 불가피한 투쟁이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논쟁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이들은 왜 지하철로 나서야 했는지, 또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죠. 장애인 신문 에이블 뉴스의 백종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뭐 신문 보면 이 내용이 거의 줄을 이루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정치인들의 또 발언이 더해지면서 더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단하라, 다른 방법을 택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런 거 보면서. 먼저 참담하다는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고요. 예. 장애인 당사자들은 좀 개탄스럽다라는 이런 반응으로부터 분노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취재 현장에서 쉽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어찌 그 20일 전만 보더라도 뭐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뭐 90도로 인사했던 이런 분 아닙니까? 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들려주는 이런 신용을 하면서 좀 읍졸했다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정치인이었고 당 대표였죠. 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좀 승리에 취해서 교만해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그리도 우리 장애인들의 이 아픈 상처들을 좀 후벼 파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이 굉장히 또 아파하고 또 모욕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말 실수가 아니었고요. 예. 지난 25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10차례 이상 이렇게 글을 게재하면서 본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연이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장애인들의 분노는 더더욱 큰 것이고요.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지하철 시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렇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네. 어떤 얘기죠? 이제 시위를 하는 모습을 좀 내밀히 살펴보면요. 네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제 이동권을 주장하면서 한 줄로 이렇게 길게 서서 지하철을 탑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조금 이제 길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뭐 시민들은 뭐 불편하시겠죠. 불편을 느끼시고 당황하시고 짜증도 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하철 노조가 사측하고 노사협정 결렬되면 저 어떤 투쟁하냐면 뭐 운행 좀 줄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준법 투쟁하지 않습니까? 이런 준법 투쟁 여기서 이제 준법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열차 운행 횟수는 정상적으로 이제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안전 운행을 명분으로 삼아서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지하철 노조 투쟁 방식에 대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우리가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지하철 노조의 이러한 시위 방식을 불법이 아닌 준법 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이 준법 투쟁, 그러니까 불법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출근하는 시민들이 회사에 지각하죠. 시민들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사측이나 정치권에서 이 느릿느릿 가는 지하철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이 이와 같은 투쟁 방식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을 했고 경찰과 같은 이런 공공기관이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장애인들의 분노는 더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예. 그 김혜재 의원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현장에서 시위 함께하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기도 그렇습니다.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은 좀 어땠나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제 장애인 당사자지 않습니까? 장애인 예, 예.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어떤 정서적 마인드를 함께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의 오랜 동안 아픔 또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의 절실함, 장애인의 생존권에 대한 절실함 이것을 모두 장애인 당사자들은 공유를 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 얼마나 뼈저리고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물론 그 모습을 본 일반 시민들은 또 불편해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은 다 같이 공유를 했던 것이죠. 예. 네. 그 한 시민 인터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불편한 건 시위 때문에 잠깐이지만 뭐 장애인분들은 평생 이렇게 불편하게 사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인터뷰가 또 눈에 띄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어느 정도로 불편하고 뭐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제 장애인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이제 이동권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동권에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교통 약자라고 이제 이렇게 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 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만 교통 약자가 아니거든요. 네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 또 어린아이 그러니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부모님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인구의 4명 10명 중 4-5명 4명 3명은 교통약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통약자들을 도와주는 법률이 사실 또 있거든요. 어떤 법이 있죠? 이동편의 증진법이거든요. 예,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뭐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의 앞서 말씀드리신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동 편의를 제공해주는 지원해주는 이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 예.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만의 이동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동을 도와주고 네.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들이 쉽게 또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법률인 것입니다. 교통 약자들을 위한. 그렇습니다. 예. 제가 너무 이제 학술적인 측면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네. 이러한 진부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나 동물, 식물 모두가 모든 생명들은 이동에 지장이 없어야 사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네, 사람들이 태어나서 기고 걷고 뛰고 성장하고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는 이런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훈련도 시키고요. 네, 그러죠. 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뛰느냐? 사실은 살기 위해서잖아요. 천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뭐 이동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 장벽이 있다고 한다면 동물들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죠.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이렇게 출발해서 이제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권, 생존권이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동하지 못해서 우리가 학교를 가지 못했고 이동하지 못해서 취업을 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대다수였고요. 예. 그래서 이동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우리 사회적 인식, 뭐 의식이 좋아지면서 장애인들이 집 밖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하면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과 같은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장애인도 이제 교육도 받고요. 예. 취업도 하고요. 해서 생존권을 조금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말도 많고 살도 많은 이런 출근길의 지하철 시위와 같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그 외국인 친구가 그런 네네.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는 장애인이 별로 없나 봐. 네.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길밖에 별로 안 보여.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건데. 그렇죠.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아유, 그렇군요. 그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보여요. 뭐 그렇죠. 장애인 좌석도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저상버스 도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한 점들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찌 이제 예전하고 비교하자면 정말로 잘 되어 있죠. 제가 이제 1987년도 이렇게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뭐 출근을 아침에 이렇게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거나 네. 흰 지팡이를 들고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면 안 세워졌어요. 예. 그런데 이런 차별적 행위가 그 당시에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느낌도 없었거든요. 예, 예. 의식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하고 비교를 하자면 정말로 많이 좋아졌죠.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거 저상버스 10대 중 6대가량이 저상버스 지금 도입되어 있고요. 예, 예. 서울 지하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엘리베이터 역사마다 한 90% 정도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함에도 어떤 점들이 부족하게 이렇게 시위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만 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려면
고속버스, 시외버스 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휠체어 타고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없거든요. 네네. 뭐 대도시에 정말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대도시만 벗어나면 뭐 장애인이 이동하기엔 너무나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하고 이제 비교할 때 보통 OECD 그러잖아요. 네네. OECD하고 비교하려고 하면 우리가 거의 뭐 꼴찌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뭐 그러니까 장애인 아닌 분들도 이동할 때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 택시도 이용하고 자가용도 이용하고 하는데 이 택시 부분은 어떻게 좀 돼 있습니까? 이제 그 장애인의 경우는 콜택시가 있고 또 네. 일반 택시들 중에서도 장애인하고 이렇게 협약 MOU를 맺어서 장애인들을 태우면 우선적으로 태우는 이런 제도들이 속속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난 외국 친구들이 서울에 와서 이거 장애인을 만나볼 수 없다. 그런데 요즘은 장애인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네. 그거는 좀 뭐 어떻게 보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령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제 뭐 장애인들의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갈라치기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장애인들하고 만날 때 좀 무분별하게 약속 같은 것을 많이 해요. 뭐 대통령 선거에서 또 국회의원 하는 총선에서 네. 공약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많이 하죠. 네네. 근데 정치인들도 이제 가령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것이다. 엄청 홍보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규정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법으로는 해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 해주는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시위하면서 가장 큰 요구 조건이 뭐냐? 예산 확보입니다. 법으로 만들어 줄게 했으면은 그게 예산이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법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장애인들의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이동권 보장받기 위한 장애인분들의 투쟁은 사실 따지고 보면 꽤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장애인분들이 리프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2001년도가 그 기준이 되겠는데 2001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 이전에도 물론 지하철 사고도 있었고 또 장애인 단체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2001년 1월 22일 날이었는데 그때가 설날 즈음이었거든요. 설날을 맞아서 역귀성한 장애인 노부부가 아들 집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수직역 리프트를 타다가 7m 아래 1층으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예. 네, 이런 사고 현장에도 뭐 사실은 폴리스 라인만 쳐져 있고 뉴스 한 자리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분노했고 이 죽음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들이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런 시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1988년도에 서울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휠체어 리프트라고 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래, 천천히 갈 뿐더러 안전장치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잘못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앞으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이런 사고.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은 온몸으로 그런 불안, 공포, 위험 이렇게 이제 이런 생활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시위를 하는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도입해달라. 특별 교통수단 도입해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고 버스도 타게 해달라 이렇게 이동권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시위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분들은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 아까 예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를 더 하고 있나요? 이제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만 이제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또 선진국만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네. 이제 유엔에서 정한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하는데 이 예. 장애인 권리 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이 장애인의 이동권에는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위하는 장애인들은 우리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좀 법제화해달라. 말로가 아니라 이동권 같은 경우는 중앙에만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면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이 없으니까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법제화해달라 이런 것이고 네. 좀 더 구체적인 요구안을 살펴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대한 지금 현재 있는 법을 좀 전면 개정해서 네. 아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조항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선 버스를 바꿀 때 뭐 대차하거나 폐차할 경우에 반드시 저상버스로 좀 도입해달라. 지금 10대 중에 6대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총 10대까지도 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을 서울에는 아까 잘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지방에는 잘 안 돼 있거든요. 이런 차별화. 지역감도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차별화를 좀 철폐해달라. 이런 것이고 이제 정부가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안 지켜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걸 약속해 달라. 그리고 2024년까지는 서울의 저상버스 100% 도입. 이것도 정부가 약속한 거거든요. 이거 이제 약속만 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반영도 해달라. 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방송 들으시면서 5953님께서는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 불편 초래하는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 부분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제 출근 시간에 그 이제 이해 관계자, 그 지하철을 탑승하고 있는 시민들 정말 짜증 나실 거예요. 예. 출근 차량인 지하철에 늦어지고 지각하고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럼처럼 당연하다고 어쩌면 보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취재 현장에서 들은 장애인들의 외침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15분, 20분 지각하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평생을 1시간, 2시간 지각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서울 시민이고 우리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외침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이런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언론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러한 현장에 대해서 보도되지 않았고 예. 또 그 현장에 언론들이 좀 와 있지 못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네,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끝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 저희가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이제 그 앵커께서 유럽의 이제 외국의 친구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우리들의 이제 인식의 문제이거든요. 우리 서울에 아까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럽 도시만큼 더 어쩌면 더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즉 뭐냐면 외국의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아닌 버스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하려고 하면 버스 기사가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그 장애인을 안고 탑승을 합니다. 예. 그럼 그 뒤에 줄 서 있는 시민은 그 버스를 타려고 하는 시민은 휠체어를 접어서 들고 와.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또 통합 교육을 통해서도 그들은 연습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연습이 안 되어 있고 통합 교육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떡하지? 당황해 하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이거 안아주면 안아줘도 될까라고 생각하고 장애인들은 또 수치심마저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연습도 하고 또 유치원에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 교육을 받아가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불편하지 않는 이러한 어떤 교육들 우리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 나눴는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이블 뉴스의 백종환 대표였습니다.